안녕하세요. 좋은 버너입니다. 자, 최근에 은 가격이 진짜 비트코인처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24년 1월에 온스당 22달러였던 은 가격이요. 지금 25년 1월에는 3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26년에는 92달러. 이제는 93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은이 100달러 가는구나.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 상승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달아드렸죠. 금이랑 은이랑 제가 거의 매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금과 은의 상승은 이 기축 통화가 점점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달러의 기축 통화가 흔들리고 있고,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요즘 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이제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이 달러 패권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대급부로 금과 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과 은은 오르고 있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진짜 진정한 안전자산이자 통화는 금과 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은 지금 2년 만에 4.2배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수익률입니다. 자, 24년에서 26년까지요. 은 상승이요. 318%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같은 기간 동안 286% 상승을 했고요. 구글이 137%, 그다음에 금이 128%, 코스피가 98%, 그다음에 S&P 500이 48%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은의 상승률이 이 금의 2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마저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거는 안전자산 랠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은 상승을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특히나 지금 봤을 때 엔비디아보다 많이 오르는 거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은이 뭔가 진짜 여러 가지 이런 호재가 겹치고, 그 다음에 투기적 수요도 겹치면서 진짜 많이 급등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급등을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원자재 이유로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은이 왜 원자재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이 화폐로서 가치도 좋지만 이 플러스에서 원자재 가치까지 더해지면 왜 더 많이 오르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로만 봐도 엔비디아보다 은이 훨씬 많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 상승의 이유는 뭐냐, 이렇게 오늘 달아볼 주제는 이 원자재, 이 산업재 수요 이쪽으로 달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금은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빨간 줄을 그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금은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이 산업재 수요가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한방에서는 이 산업재 수요가 기존에 있던 지정학적 불안이나 인플레이션 해지나 그다음에 금은비보다 더 요즘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금과 은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산업재 수요도 있겠지만 이거는 원자재가 아니라 실질 화폐입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패권이 점점 흔들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금과 은이 이제 달러를 대체하는 이런 기축통화 이 시대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화폐가 될 것이다. 그런 수요가 그래서 몰리고 있고요. 그걸 나타내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미국채나 아니면 일본 국채, 이런 국채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정한 일의 화폐를 이제 점점 찾아가고 있구나. 이제 달러가 이제 점점 수명을 다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축통화 후보가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은 금과 은이 이런 뭐라고 해야죠? 대체 감독 이런 이렇게 해서 대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은 임시 감독으로 임시 화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시 기축통화로 아마 쭉 그걸 유지해 주면서 이제 다음 기축통화로 넘어가기 전까지 아마 그걸 유지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축통화의 이런 과도기에서 결국에는 금과 은이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수요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2배 폭등한 이 은이 결국에는 이 원자재, 산업재 수요도 겹치면서 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에너지 화폐 이론을 들면서
새롭게 이게 봐야 된다. 에너지가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폐는 에너지다. 일론 머스크의 통찰 이렇게 해서 돈은 인쇄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인쇄할 수 없다. 에너지가 인류 문명의 실질적 기축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폐 피아트는 사회적 합의일 뿐이지만 AI는 이 생산, 물류, 국방 이런 모든 곳에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다. 그래서 이 문명 활동에서 에너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실상 실질적인 화폐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는 화폐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또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저장과 이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화폐는 그냥 내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그 가치대로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전기가 없어져요. 저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장의 한계, 자연 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 시에 이제 저항이 생기면서, 이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기과 나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이과 나오신 분들은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생기면 이게 전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운송하다 보면 전기가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할 수가 없어서 에너지가 화폐로 쓰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에너지를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배터리 아니면은 뭐 이런 배터리나 이런 저장 시설로 저장을 해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에너지가 더더욱 화폐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 보존이 되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쓰이는 게 은의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이 왜 그러냐면 이 가장 완벽한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전선을 구리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구리는 은보다 이 3%의 이 에너지 그 전달 있잖아요. 이게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통할 때 이 전도성이라고 하잖아요. 구리는 전도율이 97이라고 봤을 때 은은 전도율이 100%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대 97입니다. 이게 뭐 100%라고 이렇게 이게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3% 차이가 다가 아니라 이 고열이 발생하는 AI 데이터 센터랑 그다음에 수리가 불가능한 우주 군사 환경에서는요, 구리는 이제 산화하면서 절연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셧다운 될 수도 있고요. 산화하면서 이제 이 뭐라고 해야죠? 전도성이 많이 소실돼요. 그런데 은은 녹슬더라도 이 전기가 계속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주나 아니면 군사 이 환경에 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군수 장비로 미사일에 뭐 은이 10kg에서 15kg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또 저장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하려면은요 결국에 배터리에 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삼성에서 은 광산을 계약을 했잖아요. 왜냐? 고체 배터리에 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은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은 수요가 예전보다 수십 배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도 이제는 고효율의 전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이 여기에 많이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 패널, 그 태양광에서 결국에는 이 태양광 방식이 뭐 탑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 바뀌면서 결국에 여기에도 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여기에도 은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은이 가장 많은은 아니지만 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의 이 수요는 앞으로는 계속 더 증가할 것 같다. 특히나 산업재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회사 자체가 전기차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에너지로 테슬라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 솔라 패널 그리고 태양광까지 해서 태양광으로 테슬라 이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를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과 거의 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잖아요, 우주로 가는. 그래서 그런데도 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의 이런 상승이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지금 징조가 아니다. 머스크 사업에는 진짜 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 상승하는 걸 가장 싫어할 사람은 머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은이 이 물리적 해자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3%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나노튜브로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도율을 100%로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근데 접합 저항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율이 구리보다 이제 접합 저항이 된다고 하면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초전도체를 개발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아직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이런 전도성을 가진 대안이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나 첨단 반도체, 첨단 기술 이런 게 나오면서 은의 가치가 더 많이 이렇게 원자재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이 지금 뭐 얼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현재 지금 뭐 실물 은의 가치가 그거를 조금 지금 아바타 영화 아시죠? 영화 아바타에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아바타 행성을 왜 차지하려고 하냐, 왜 이렇게 공격하면 침략하려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언옵테미움이라고 해서 이 지금 은 같은 이런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물이 1kg당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아바타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도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도체거든요. 이거는 초전도체 저항이 0이고요. 그래서 은의 가치는 얼마냐? 1kg당 약 400만 원이에요. 지금은 6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들. 400만 원 아니라 실물은 더 비싸요.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kg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이게 1kg가 2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물이 진짜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나노 튜브도 이론상 전도율은 높으나 수만 개가 꼬여 전선으로 만들어지면 저항이 폭증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는 상온에서 양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래서 가상 물질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동하는 최고의 물질은 은뿐이다. 그러니까 은을 뭐 대체하는 이런 전도체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리로도 웬만하면 대체가 가능해요. 왜냐, 구리도 뭐 우리 전선으로 다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이렇게 초정밀이 될수록 AI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초정밀 장비 이런 데에는 은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의 수요는 앞으로 그쪽에서 많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상 지금 은 가격이 만약에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요, 가격이 뭐 150% 상승을 가정을 하면은요, 제조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 함량을 줄이면은 제품의 이 효율, 태양광이나 전기차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수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급등해도 수요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실물이 더 많이 부족해지겠죠.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싸면은 더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다. 왜냐? 써야 되니까. 안 쓰면은 이게 진짜 큰일 나니까 계속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이 산업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까봐 지금 빨리 사자, 이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을 가진 이런 나라가 앞으로 부강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반증해주는 이런 전력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조 킬로와트시가 지금 인류상 전례 없는 산업 규모인데요. 이거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에서 맨날 중국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 중국의 이 전력 소비량을 봤을 때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중국 하나의 나라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빅테크 이런 뭐라고 해야죠, 경쟁에서 과연 중국이 이렇게 밀려날 수가 있을까? 왜냐, 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그다음에 공장을 더 돌려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성장을 크게 보는 게 공산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분들이랑 할 말이 없지만 이 산업적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도 중국이 또 이렇게 또 탈달러로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에 이런 영향으로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이 있는데 아직도 뭐 유튜브판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중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이고 중국은 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을 좋게 얘기해주는 뭐 존 버나드는 뭐 중국인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의심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은 있잖아요. 산업재 수요로 정말 중요한 은이 5년 연속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수급 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25년 산업재 수요가 7.1억 온스를 돌파를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누적 부족량이 약 9억 온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진짜 보면 생산은 지금 2010년 이후 정체가 되어 있는데 계속 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은 계속 딸리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점점 더 이제 이 은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쇼티지라고 하죠, 이게 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산업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태양광이랑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로봇,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게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광산 생산이나 이런 거는 이것을 따라갈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는 지금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으로 지금 구조적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년 생산량에 해당하는 이
이 누적 적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8억 2천만 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이 지금 이렇게 적자가 커지는데 그러면은 광산을 빨리 늘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은 중요한 게요. 은을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캐는 광산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은 원래부터 이 지금 은 생산의 70%는요. 구리, 아연, 납의 이런 부산물로 생산이 됐었습니다. 왜냐 구리, 아연, 납이 오히려 더 많은 산업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채굴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부산물로 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은을 또 모아서 은을 채굴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채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다. 그리고 비탄력적 공급으로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구리 광산을 더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구리의 수요에 맞춰서 은을 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보면은요. 은이 지금 이 광산 쪽 이쪽으로도 알아보니까요. 은 채굴의 이런 뭐라고 하죠?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은 채굴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더 그 다음에 이제 은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렉으로 지금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데도 또 이제는 10년 이상 이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요. 공급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계속 빨리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공급의 비탄력성이 지금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실물 수요가 이렇게 부족한 와중에도 이 LVMH나 서방, 이 코맥스 이런 데에는 은 갖다 이 ETF로 점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은으로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텅 빈 창고, LVMH와 코맥스의 실체를 한번 보자면 이 빅테크와 중국의 실물 인도, 그 다음에 인도에 지금 은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창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실물을 다 중국과 인도가 막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인도가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AI 수요 때문에 이게 다 동이 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 8.9억 온수 중에 70%를 LVMH가 ETF로 소유를 했거든요. 이걸로 잠겼는데 그래서 실제 가용 재고가 2.7억 온수였는데 세계 연간 소비량의 3개월치 미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급이 계속 딸리고 있다. 산업용 가용 재고가 불과 6주치밖에 안 되는 이 공급량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재고, LVMH 스탁에 들어가 있는 ETF가 70%가 이제 이 표면적 재고가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있는지도 조금 이 음모론이긴 하거든요. 이 ETF에 과연 얘네들이 만약에 ETF에는 실물로 주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현물 ETF로 출시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얘네들이 금고에 진짜 있고 이거를 하는지는 정말 의심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70%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코맥스 지금 등록된 실물 가능 재고가요. 20년 대비 70%가 또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의심이 가요. 니네 금고에 진짜 은이 있냐 이런 의심이 또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이 백워데이션이라고 이게 금융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스팟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볼 수 있으면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돼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야 돼요. 왜냐? 미래의 가치를 두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야 되는데요. 요즘은 지금 보면요. 선물 거래를 해도 현물로 달라. 그래서 실물 수요가 계속 겹치면서 그 다음에 부족해지면서 현물 가격이 더 비싸지는 괴현상이 일어나면서 리스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치에는 1에서 3%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실물은 대여가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이 파생 시장의 비명을 봤을 때 뭔가 얘네들이 종이에 은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JP모건도 이제는 99% 인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현물을 얘네들도 챙기고 있어요. JP모건도 원래 은 장난의 이 최고봉이 JP모건이었는데 이제 JP모건도 은으로 장난 안 치겠다. 이제 나도 은을 롱에 베팅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 이제는 지원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은 상승은 이제는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26년 1월 인도 물량의 99%를 단체 주체가 배송, 그러니까 만기 연장 대신 즉시 인도를 해달라. 이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얘네들도 이제 현물이 없는 거 다 파악을 하고 선물보다 이제 현물 거래를 더 선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머스크의 악몽, 중국도 이제 이거에 발맞춰서 은의 가치, 이 은 산업재의 가치가 크고 있구나. 그래서 은을 빨리 챙겨야겠다. 왜냐 중국이 전기차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AI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자체도요 이 산업을 돌리려고 하면요 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을 밖으로 못 나가게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상하이 지금 현물 가치가 LVMH나 코맥스 이쪽에 이 은 가격보다 13달러나 14달러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가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이 현물을
잡아놓으려고, 딴 데 넘어가지 못하게, 수출을 못하게 잡아놓으려고 현물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딜레마가 뭐냐, 여기 나와있죠. 은 가격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무기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원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 스페이스X에 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도 당연히 솔라 패널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이쪽에 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가 폭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10월에 은 수출 제한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월에 이제 본격적인 은 수출 금지를 시켰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에 대해서 이제 은을 전략물자 편입을 해서 23년 11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고려 아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 아연이 지금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맺고, 미국 어디죠? 테넷인가? 그쪽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도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략 이런 물자 재련, 그러니까 은 재련이나 히토류나 이런 거 하는 공장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고려 아연도 앞으로 뭐 국장이긴 하지만 미래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스키지, 이 종이은의 이제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은행들이 실물 없이 선물을 매도해서 이 가격을 억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기술이 잘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 빅테크와 그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니들 실물이 없지, 실물 실버버가 없으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이제 종이은으로 장난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결과 갚을 실물이 없어서 시장가로 이제 긴급 매수를 하고 있는 숏커버가 발생하고, 그래서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방에서 인위적인 가격 억제를 계속했지만 이게 점점 풀리면서 앞으로 은 가격은요 더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6년 뭐 시나리오를 봤을 때, 목표 가격을 이렇게 봤을 때 약세일 때는 아마 60에서 70달러 이쪽에 부근에서 아마 머무를 수가 있고요. 기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0달러 이상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70에서 85달러 이렇게 사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0달러 넘어가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금도 뭐 앞으로 계속 신고가로 올라갈 것 같고, 은도 이 100달러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더 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쳐버린 시세까지도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은 투자는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리스크 및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금보다 훨씬 더 크고요. 투자자들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은은요 진짜 비트코인처럼 10% 등락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레버리지 투자 시에는 정말 더 위험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뭐 수출 제한이랑 완화랑,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대응, 그 다음에 이제는 코맥스랑 이런 데에서 증거금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증거금 인상도 요즘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태양광 효율 개선과 은 사용량이 갑자기도 뭐 감소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은 생산량이 늘어나서 은에 대한 산업재 수요가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너무 많은 돈을 은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금이 낫지 않을까, 금이 여러분들에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은은 지금 AI 문명의 에너지 화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좋은 유일한 전도체이고요. 그다음에 가치 저장, 이 썩지 않은 에너지잖아요. 이거가 이제는 화폐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점으로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미래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기축 자산이다. 그리고 기축 통화이기도 하잖아요. 금과 은은 기축 통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AI, 우주, 군사 이런 데에 원자재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통화의 이런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은의 가치는 앞으로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많이 오르고요. 원자재 수요가 폭증하면 폭증할수록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을 넘어선 에너지 인프라, 그래서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고요, 미래 에너지와 정보 흐름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 이 원자재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은 실물은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이 실버바가 국내에선 이제
동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이렇게 수요가 더 폭증을 하고 가격이 이제는 이 실버바 1kg당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간다고 하면요. 이제는 진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26년에도 골드바나 실버바 현물 모아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아 가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요. 제품 여기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실버바 뜹니다. 골드바랑 실버바 옆에 뜨는데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한번 시세 보시고요. 진짜 실버바는 요즘 뭐 금은방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계속 오르니까 가격이 지금 앞으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격을 예측하면 뭐 안 되지만 저는 실버바 이제 실물이 앞으로 동이 날 수도 있겠구나. 점점 지금 실물이 딸리고 있어요. 잘 안 나오잖아요. 실버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구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쿠팡 링크 혹시 클릭해 주셔서 뭐 실버바 아니더라도 뭐 책이나 아니면은 생필품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주세요. 그런 거 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요. 오늘은 뭐 지금 AI 시대의 언옵테뮴 은에 대해서 이렇게 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